지난 영상 보시고 내 뒤꿈치가 그래서 까졌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만져보고 뒤꿈치 안 까지는 부드러운 로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담으려 보니까 숨이 또 턱 막힙니다. 바로 사이즈 때문이죠. 내 원래 사이즈대로 사면 발볼이 꽉 껴서 터질 것 같고, 발볼 편하자고 한 사이즈 크게 사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헐떡여서 질질 끌고 다니고, 발볼에 맞춰야 할까요? 길이에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억신발장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던 로퍼 사이즈 영원한 딜레마부터 내 발의 단점을 커버하는 디자인 모르는 공식까지 확실한 정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운동화 살 때는 5mm, 10mm 커도 끈으로 꽉 묶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로퍼는 다릅니다. 발등을 잡아주는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이즈 오차 허용 범위가 0.1cm 단위로 아주 깐깐한 신발입니다. 게다가 한국 여성분들 발 모양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서양인들에 비해 발볼이 넓은데 뒤꿈치는 좁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기성품 로퍼를 신으면 앞은 꽉 끼고 뒤는 헐렁한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애초에 발볼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로퍼는 매대 진열장에 올려놨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얄쌍하고 예쁜 라인이 생명입니다. 발볼을 넓히면 신발이 뚱뚱해 보이고 투박해져서 사람들이 손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품들을 보기엔 예쁘지만 내 발엔 고문기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퍼는 무조건 발볼에 맞춰서 한 사이즈 크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 크게 사면 헐떡거려서 못 신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길이가 커서 헐떡이는 건 보조용품으로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볼이 꽉 끼는 건 답이 없습니다. 가죽을 늘리는 제골기를 써도 한계가 있고, 억지로 늘리다가 예쁜 로퍼 핏 다 망가집니다. 무엇보다 발볼과 발가락이 짓눌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지외반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발볼이 편해야 신발입니다. 자, 그럼 발볼에 맞춰서 한 사이즈 크게 샀더니 뒤꿈치가 헐떡거립니다. 이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뒤꿈치 패드를 붙이시죠? 안됩니다. 뒤꿈치에 패드를 붙이면 내 발을 앞으로 억지로 밀어내서 결국 다시 발가락이 아파집니다. 10년 넘게 신발 만진 제가 쓰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앞꿈치 반깔창입니다. 이 얇은 반깔창 로퍼 앞쪽에 쓱 깔아주세요. 그럼 앞쪽 공간이 살짝 채워지면서 내 발등이 위로 착 하고 올라붙습니다. 로퍼의 발등 덮개가 내 발을 꽉 잡아주게 되고, 이 발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착되면서 뒤꿈치 카운터에 완벽하게 고정됩니다. 발볼이 넓어서 편한데 헐떡이면 귀신같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이즈 애매할 땐 무조건 발볼에 맞추고 앞갈창을 깐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이소 가서 반깔창 사실 때 푹신하다고 스펀지 같은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신다 보면 숨이 다 죽어서 효과가 없어요. 형태가 유지되는 실리콘 재질이나 라텍스 재질을 고르시고, 그리고 신발 신고 벗을 때 깔창이 안에서 자꾸 밀릴 것 같다는 걱정하시죠? 깔창 밑바닥에 양면 테이프 딱 한 줄만 붙여서 고정해두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려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사장님, 저는 앞갈창 깔 공간조차 없이 발등이 산처럼 높아요. 저는 무지외반증이라 발볼 넓은 거 샀더니 로퍼 핏이 다 망가지고 뚱뚱해 보여요. 발등 부자 그리고 무지외반증을 가지신 분들, 그동안 진짜 힘드셨죠? 여러분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첫 단추, 바로 디자인을 잘못 고르신 겁니다. 우리가 로퍼를 고를 때 이 쇠조각 장식 예쁘네, 이 방울 귀엽네 하고 겉모습만 보시죠. 하지만 신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식은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발등을 덮는 뱀프의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뱀프가 내 발등을 어떻게 덮고 어떤 방식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발이 천국을 맛볼 수도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런 비싼 돈 주고 제 발에 맞춰서 수제화
맞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죠. 안타깝지만 수제화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신발의 틀을 바탕으로 가죽만 발등의 발볼에 맞게 조금 더 늘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내 발의 단점을 커버해주지 못하는 디자인을 고르면 아무리 비싼 수제화라도 결국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발등 부자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무조건 피해야 할 디자인 1순위가 바로 기본템인 페니로퍼입니다. 페니로퍼는 발등 위에 일자로 된 가죽 밴드가 덧대어져 있죠. 이 밴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발등이 높은 분들이 이걸 신으면 걸을 때마다 뻣뻣한 가죽 밴드가 발등을 도끼처럼 찍어 누릅니다. 피가 안 통하고 발등 뼈가 시큰거리죠. 발등이 높다면 뱀프 길이가 짧게 파인 볼스빗 로퍼나 가죽 밴드 없이 끈으로 묶여서 여유 공간 있는 테슬 로퍼를 고르세요. 발등이 훤히 드러날수록 조이는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다음은 무지 예반증이나 발볼이 유난히 튀어나온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아코가 뾰족한 디자인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둥근 코나 네모난 코를 골라야 발가락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봉선의 위치입니다. 로퍼들을 가만히 보시면 발등을 U자형으로 꿰맨 굵은 스티치 라인이 있습니다. 무지 예반증이 있는 분들은 이 굵고 단단한 재봉선이 내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뼈를 정통으로 지나가는 디자인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가죽은 신다 보면 늘어나지만 굵은 실로 박음질한 이 뼈대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걸을 때마다 튀어나온 뼈를 사포처럼 갉아먹습니다. 무지 예반증이 있다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아무런 절개선이나 박음질이 없는 매끈한 통가죽으로 덮인 디자인을 찾으세요. 이게 안 아프게 예쁜 핏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내 발 모양에 맞는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뒤꿈치 안 까지고 사이즈 맞추는 법도 알았고 내 발등에 뼈에 맞는 디자인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편하겠네요. 가죽도 양말처럼 흐물흐물하고 엄청 부드러운 걸 샀어요. 여기서 제일 큰 함정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속고 있는 말랑한 가죽의 배신입니다. 위에는 양말처럼 부드러운데 왜 퇴근할 때 되면 무릎이 끊어질 것 같고 발바닥에 불이 날까요? 다음 화에는 부드러운 로퍼가 내 발바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또 돈 날리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